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공연 보려다가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연 관람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오늘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연말인데 공연 보는 거 너무 좋아하죠. 네. 다만 표를 구할 수 있어야 볼 텐데 네. 표만 구할 수 있으면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연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연말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공연이 티켓은 구하기 어렵지만 네네네. 그래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인기 많은 공연 티켓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죠? 맞아요. 진짜 이 연말 공연 티켓팅이 진짜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특히나 인기가 높은 공연일수록 더욱더 이 티켓을 맞아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모 가수의 그 콘서트, 연말 콘서트를 보려고 저희 와이프가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대기 번호가 막 5만 명. 열리자마자 닫히더라고요. 열리자마자.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매 오픈 즉시에 전석이 바로 매진되는 그런 사례도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정도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운명이다. 어떻게 이게 딱 뜨냐? 티켓 구매 가능한가요? 네. VIP 796열입니다. 네, 구매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200만 원입니다. 에? 200?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올려쳐서 판다고? 너무 비싸다. 환갑이 뭐 별거니? 엄마는 아들뿐이야. 반에 가서 콘서트는 무슨.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안 괜찮잖아. 뭐야? 구매하실 건가요? 네, 구매하겠습니다. 대신 좀만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얼마나요?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 한 번밖에 없는 부모님 환갑인데 아들이 그냥 지나칠 순 없지. 바퀴벌레 잡으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이 장밋빛 인생 펼쳐지도록 호강시켜 드릴게요. 신태용 맨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죄송한데요. 200의 거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200보다 높은 금액에 사겠다는 분이 생겨서요. 200보다 더 크게 불렀다고? 다른 분이 500을 제안하시네요. 500? 와, 아무리 부모님 환갑이지만 200만 원도 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500만 원이라니. 와, 끝이 없네요.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지금 저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영상에서 확인하셨듯 암표. 그럼 네. 암표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암표가 대체 무엇이냐? 암표는 이 법을 위반해서 몰래 사고 파는 각종 탑승권이나 티켓 등을 이제 총칭하는 단어거든요. 그 인기 콘서트 같은 경우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1분 이내에 막 전석이 매진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 암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요. 네. 온라인 암표 거래 신고 횟수가 2020년에는 359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는 785건. 와.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무려 4,224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껑충 뛰었네요. 네, 급증을 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표 판매 금지법을 개정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처벌 수위를 앞으로는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유명 가수들 그 본인들도 스스로 이러한 암표 판매가 만약에 적발이 됐을 시에 당신은 우리 팬클럽에서 제명 예, 그리고 다시는 내 공연에 티켓을 못 사라는 등의 어떤 자정적인 움직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암표 판매상들의 수법 자체가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단속하고 근절하기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요, 그래도 남들보다 손을 좀 빨리 움직인다면 원하는 표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명 광클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 이 암표상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아예 돌린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아무리 빨라도 네. 이 프로그램보다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아, 역시 기계를 이길 수는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매크로 방식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매크로가 뭐냐면 이 티켓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건데 이런 거예요. 명령어를 자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티켓을 살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선택하고 뭐 예매 버튼을 누르고 대기창 그리고 보안 문자 같은 것도 입력을 하고 네. 또 좌석 선택, 티켓 선택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명령어로 한데 묶어서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동화로.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을 바로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도 아니고 코딩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누구나 제작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1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10만 원에 그걸 구입해서 네. 악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공연에 악용을 해가지고 다량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표로 되파는 어떤 이 매크로 방식이 요즘에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길 방법이 없네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암표를 판매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경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이러한 입장권들을 다른 사람한테 되판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으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뭔가 조금 옛날 느낌이 나요. 네, 옛날 느낌이 나루터가 나옵니다, 법조문에. 요즘에 누가 나루터라는 표현 쓰나요? 안 쓰죠. 옛날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횡행하는 수법은 뭐냐? 매크로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경범죄 처벌법 자체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성립될 수 없겠네요. 네, 나루터에서. 나루터. 네, 나루터에서 파는 그런 어떤 웃돈을 받고 파는 그런 행태 자체는 네. 이 행위 자체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냐면 자, 제가 만약에 암표상입니다. 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티켓 열리자마자 1초 만에 모든 티켓을 다 구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네. 법원은 이거를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굉장히 중한 범죄로 봐서 티켓을 파는 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봐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실형 판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같은 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비해서 셉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법률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국회에서 움직였어요. 국회에서 움직인 게 이제 공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공연법에서 매크로 행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이 행위를 금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공연법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암표 여전히. 행위들이, 암표 판매 행위들이. 네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정도의 형량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형량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나아가 암표 판매로 인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전부 추징하거나 몰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개정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암표를 살 때 사기를 당해서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암표를 팔 것처럼 어디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가 올려요. 네.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데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돈만 받고 표는 안 와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여전히 이들이 교묘히 피해가는군요. 법망을 피해가서 지능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보통 물건을 구매하고 웃돈을 얹어서 되팔아도 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암표는 유독 좀 이렇게 다르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웃돈을 주고 되파는 행위를 속칭 리셀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로, 네. 네. 자,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물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웃돈을 얹어가지고 되파는 행위. 이거는 크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암표는 처벌을 하지? 라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셀과 암표 매매의 가장 큰 차이는 기회의 박탈 같아요. 기회의 박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물건을 살 때는 저도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었고 모두가 그 물건을 살 기회가 처음에 부여가 됐다라는 말이죠. 근데 암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특히나 기회조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어떤 범죄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아예 이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전부 애시당초 박탈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큰 것 같고, 자 보세요. 리셀의 경우에 만약에 제가 어떤 물건을 사서 되팔았다 칠게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많은 그 표를 한 번에 사가지고 되파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그 횟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숫자 자체, 그 행위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숫자 자체가 이 두 가지의 행태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있죠. 너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암표에 대한 이런 단속과 처벌이 좀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공연 업계에서도 이런 암표 거래를 좀 막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이를 피해가는 꼼수가 요즘 활개를 친다라고 하죠. 네네, 진짜 얼마나 교묘하냐면 네, 어느 이제 정도인가요? 암표상들이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공연 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 인증을 확실하게 하겠다. 본인 인증이 된 경우에만 입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암표상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게 합니다. 우리 그거 아시죠? 공연장 들어갈 때 네. 팔찌 같은 거 이제 차거든요. 네. 팔찌도 확인하고 티켓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티켓의 구매자인지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입장을 시키는데 이 팔찌 착용해 보셨어요, 혹시? 해봤죠. 이게 한 번 끊으면 다시 못 붙일 수 붙여요. 없대요. 맞아요. 근데 그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붙여요. 훼손을 하지 않고 떼가지고 다시 붙이는 그런 손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팔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거를 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암표상이 팔찌를 차겠죠. 그리고 자기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암표 판매한 사람한테 판매 구매자겠죠. 구매자한테 그거를 티 안 나게 다시 붙여가지고 입장을 하는 수법이 있고 와. 이런 것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암표상입니다. 제가 본인이니까 제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입장하고 난 다음에 몰래 다시 제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뒤바꾸는 네, 거구나. 핸드폰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또 본인 인증의 절차를 회피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신종 수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법일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위조된 티켓을 팔아요. 그리고 티켓을 파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돈만 받고 팔지 않는 뭐 이제 그런 방법은 있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에 목매다냐면 보통 이렇게 딱 오픈을 하잖아요. 티켓 오픈을 했는데 매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연에 너무 가고 싶은 사람들은 취소표가 나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저는 주로 취소표를 득템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표를 원하는 사람들의 네. 그 심리를 악용을 하는 경우예요. 취소표처럼 보이는 티켓.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안 속을 수도 있으니까 매진이 됐다. 매진이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취소표다라고 해서 취소표를 미끼로 사람들한테 사기 행위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속칭 아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뭐의 줄임말이냐면 네. 아이디 옮기기의 줄임말이에요. 아이디 옮기기.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매크로를 썼던 아니면 광크를 했던 진짜로 티켓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되살 사람을 찾아요. 네. 되살 사람을 찾아서 예를 들면 새벽 2시 47분 52초에 이걸 내가 취소할 테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 들어와라 라고 와. 하는 게 아이디 옮기기, 줄여서 아옴이라고 한대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만약에 어떤 다른 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취소를 했는데 더 빨리. 네, 제가 팔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구매자는 이미 저한테 매수 대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돌려줘야죠. 근데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아. 네, 이러한 행태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이런 티켓을 구하고 싶은 이런 팬심을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스미싱인데요. 네네. 어떤 문제가 오는 걸까요? 그 최근에 유명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를 이제 빙자해가지고 네. 그 문자 메시지들이 막 다량으로 발송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임영웅 씨가 2024년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웃음지 막 그럴듯하게 문자가 와요. 오. 네, 그리고 문자를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공연명이나 공연 일시나 장소, 좌석, 구역 등의 내용을 안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임영웅 씨 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구나라고 해요. 근데 이 문자 맨 뒤에 말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세한 구역 안내는 티켓 예매를 통해서 안내받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있다는 거예요. 링크 하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들죠? 이거 스미싱. 스미싱의 느낌이 강하게 난단 말이죠. 스미싱이 뭐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상대에게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다 속칭 빠져나가죠. 네, 털려버리는 네. 그런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연말에 임영웅 씨 공연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구하고 그 싶죠. 수많은 팬들의 그 팬심을 악용해가지고 스미싱 문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첨부된 링크 누를 시 곧바로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진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구하고 싶어서 스미싱인지 구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누르면 안 돼요. 링크를 누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암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도 하는데요. 어떤 문제일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원의 공연 티켓을 25만 원에 구매한 A씨. 그런데 해당 공연이 주최 측의 사유로 취소됐는데요. 판매자는 원래 티켓 가격만큼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자,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연이 취소가 된 거죠. 네네. 뭔가 좀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자. 암표 구매자. 일단 네. 원래 티켓 가격만큼만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진짜로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네. 본인에게 환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주최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환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히 환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 환불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하게 될 테니 당연히 암표 구매자가 구매한 웃돈이 얹혀진 티켓값으로 환불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럼요. 거기에 더해서 이 환불 규정엔 당연히 이 구매를 직접 한 당사자에게 환불을 하게끔 되어 있지. 첫 구매자에게. 그렇죠. 암표 구매자에게 이 환불이 된다? 저는 이 환불 규정상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가 웃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과연 돌려받을 수나 있을까? 이걸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표 행위는 정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멀리 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공연 전 외에도 공연 중에 한 행동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콘서트나 뮤지컬을 볼 때 이렇게 몰래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네네. 있는데 네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조건 있죠. 네.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뭐냐면 영화관에서 네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되는 거를 몰래 찍어가지고 어디 불법 디스크 같은 공유 디스크 같은 곳에 올려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작권법에서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에서 무단으로 찍어가지고 공중으로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 법은 뭐야? 영화관을 상정한 법안이네. 콘서트는? 공연장은 콘서트는 좀 다르잖아. 그럼 나는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막 찍어요. 네. 어디 콘서트장 가가지고 막 찍고 그거를 어디에 올린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작권법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콘서트는 당연히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기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영화관 가가지고 영상물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리고 그런 거 안 된대. 아닙니다. 공연장, 뭐 콘서트, 뭐 스포츠 행사 모든 경우에 이건 다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함부로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리는 행위 그런 건 저작권법에서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찍어서 혼자 소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게 사실상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개별법에서 네. 개별법에서 이거를 공중송신하는 자를 처벌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상영관에서 찍는 건 공중송신을 하는 거를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중송신하는 거를 금하지 않은 행위 같은 경우에 본인이 혼자 이런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은 네. 꼭 마지막에 앵콜 이렇게 할 때 맞아요. 모두가 카메라를 찍죠. 들거든요.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 그거를 찍어요. 네. 찍는데 그러면 그런 행위까지 모두 다 처벌이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퀘션 마크가 네, 있군요. 그런 행위까지 모두 다 이 저작권자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어떤 영업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찍은 다음에 그거를 영리의 목적으로 어떤 판매 행위 이런 행위랑은 조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공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 연말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비싼 금액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렴하게 좋아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너무 머뭇머뭇거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선예매 재관람 할인 같은 게 있어요. 오. 예, 각종 이제 공연장에서 선예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얼리버드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네. 경우에 할인을 하는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연말에 이 공연 꼭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할인 혜택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천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 관람, 야간 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고요. 문화 릴레이 티켓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화 릴레이 티켓이 뭐냐면 네. 그 국공립 공연 단체 그리고 공연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 할인 제도인데 참여 공연장의 유료 관람 티켓이나 전자 스탬프를 소지한 분들에게 새로운 공연 예매 시 동반 1인까지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티켓 할인 협력 서비스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연말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화 공연에 대한 그 연말 소득 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챙기셔가지고 네, 할인 혜택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 챙겼지만 안 이상 다 네. 챙겨야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각종 공연이 쏟아지는 연말에는 암표 거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건전한 티켓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암표는 팔지도 사지도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연말에 증가하는 범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식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